자폐 스펙트럼이 있으면 사실 그런 대화 속의 비언어적인 표현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쵸. 좀 그 안에 감정을 읽기가 어려운데 어떤 이런 연애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좀 어때요?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도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여름날의 햇살, 예. 봄날 했어, 양날에? 요즘 같은 때면 폭염인데 너는 나에게 7월의 햇살이야. 양나래 변호사님을 모셨어요. 저희가 이제 사실 여기가 뭐 말씀을 드리려면 닥터 프렌즈 새로운 스튜디오입니다. 아, 맞아요. 거의 첫 촬영인데 또 여름날의 햇살 진짜 맞으신 게 이렇게 또 선물을 가져오셔가지고 여름날 아니고 봄날의 햇살이 좀 맞지 않나. 에어컨이 있었다 적당합니다.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영우 변호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법정 드라마긴 하지만 우영우 변호사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이제 변호사죠. 그래서 사실 그런 설정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드라마를 좋아해 주시고 따뜻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두 분은 드라마 보시면서 좀 궁금하셨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저 진짜 너무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예. 요즘 약간 예. 트레이드 마크처럼 예. 김밥을 꼭 어, 먹잖아요. 예. 그리고 최수연 변호사가 예. 뭐 구내 식당에 김밥이 나오면 말해줄게 이러면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궁금했던 게 왜 김밥을 이렇게 좋아할까? 혹시 어떤 그 자폐 스펙트럼하고 예.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뭐 자폐 스펙트럼 장애분들이 꼭 뭐 김밥을 좋아하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자기가 해왔던 방식을 좀 고집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먹었던 음식 그리고 자기가 항상 특정한 자리에 좀 앉기를 원하고 가는 길도 본인이 갔던 길로만 그 코스로만 좀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번 드라마도 그렇지만 미드 빅뱅 이론에 나오는 셸든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사람이죠. 예, 셸든도 보면은 맨날 요 소파 요쪽에 앉고 싶어 하고 매주 월요일은 뭐 무슨 타이 누들 먹는 날, 화요일은 뭐 하는 날, 그러니까 음식도 매번 자기가 먹는 거를 좀 먹기를 원하고 그리고 항상 같이 놀이하는 걸 원해요. 뭐 무슨 날은 뭐 스타워즈 보는 날, 뭐는 뭐 하는 날. 그래서 이분들은 변화를 좀 싫어하기 때문에 해왔던 대로 해서 뭐 우영우 변호사가 뭐 왜 김밥을 좋아했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아버지가 또 만들어주는 뭐 부분이고 어쨌든 성격상 좀 조심성이 많고 좀 변화를 싫어하니까 이 보면은 재료들이 다 나오고 그 재료들을 보면은 예상되는 맛이 있잖아요. 김밥은 그렇죠. 보면 맛을 알 수 있죠. 다 보이고 근데 뭐 삼각김밥이나 주먹밥 같은 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좀 모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주변 분들이 좀 안타깝긴 하잖아요. 김밥 말고도 더 맛있는 게 있을 텐데 그래서 뭐 억지로 다른 거를 먹여본다거나 하는 게 이분들한테는 사실 엄청난 고통을 유발해요. 그냥 뭐 단순히 나는 김밥만 좋아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런 변화를 좀 주변에서 막 강제로 억지로 시도할 땐 그런 부분들이 더 좀 심한 고통으로 느껴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나타낸 것 같아요 드라마를. 그러면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분들이 김밥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 극 중에 우영우 변호사가 그 김밥을 좋아하는 게 하나의 습관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니까 한 방에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우영우 변호사가 보면은 어떤 공간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문을 열거나 들어가려고 할 때 숫자를 세고 들어가죠. 이렇게 하고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변화를 싫어하고 자기만의 어떤 방식을 좀 고수하는 그런 부분으로도 생각을 할 수는 있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 들어갈 때 항상 이렇게 숫자를 세는 게 습관처럼 좀 돼서 그게 좀 굳혀졌을 가능성은 있는데 저는 한 가지 또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이게 강박장애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강박장애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강박행동과 강박사고로 나뉘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뭔가 괴롭고 힘들 것 같아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강박장애라고 생각을 했냐면 우영우의 이제 친엄마로 나오는 태산 변호사님도 보면은 그 쇼핑을 갈 때 이렇게 구두를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딱 이렇게 정렬을 딱 맞추는 느낌, 네, 장면 나와요. 근데 저쪽에서 우영우 변호사가 또 옷을 네, 정리하고, 스카프랑 이렇게. 예, 네. 그리고 정명석 변호사님 사무실 가서도 계속 요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강박장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청결 강박, 손을 많이 쓰는 강박, 정리정돈이 있는데 이 강박장애도 어떻게 보면 좀 유전 경향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좀 태산 변호사의 이제 그 대표가 좀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뭔가 친딸인 우영우도 좀 그런 성향이 있어서 이거는 쉽게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이 강박장애 환자분들을 보통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좀 그래서 그게 불안감이 너무 심해서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도 고치고 싶어도. 그래서 뭔가 전반적인 걸 봤을 때는 그건 또 자폐 스펙트럼 장애랑은 또 별개로 좀 강박적인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의미 없는 상동증적 행동 자체도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분들의 특징이긴 하거든요. 별거 아닌데 계속 줄을 세운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장애가 없는 분들이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루틴처럼. 예, 루틴처럼. 사실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예. 선생님께서 딱 보셨을 때 와, 이거는 디테일을 진짜 잘 살렸다.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런 그 성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진짜 잘 반영을 했다 싶은 것들이 있으신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기존의 어떤 자폐 스펙트럼 장애분들을 다룬 영화들은 변호사나 이런 직업으로서의 어떤 거를 다룬 게 좀 드물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분들의 그 행동들은 많이들 그래도 익숙은 하세요. 뭐 약간 높낮이가 없는 단조로운 어조라던가 표정이 좀 없다거나 눈 마주침이 좀 적다거나 이런 상동증적인 행동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른 영화에서나 다른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저는 우영우 변호사가 조금 더 이 디테일을 잘 살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변호사로서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이렇게 드라마를 그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상호작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약간 발생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좀 잘 그렸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은 이전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없었던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가장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어떤 상호작용, 의사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건데 언어 이해도가 낮은 건 아닌데 이제 그 말을 너무 고지고대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드라마 내에서 이제 우영우 변호사가 약간 언짢은 질문을 판사한테 하니까 네. 판사님이 변호사 앞으로는 손 들고 질문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 판사님의 그 얘기는 할 말이 있으면 손 들고 질문을 하라는 의도가 아니라 네. 말하지 마. 나 불편해. 네. 불쾌해. 근데 우영우 변호사는 이거를 고지고대로 듣잖아요. 법정의 규칙으로 받아들이고, 네. 텍스트 속에 담긴 어떤 감정이나 의도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있는 그대로 표면적인 의도만 이렇게 확.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잘 살렸던 부분이 아닐까. 뭐또 비슷한 장면이 나온 게 이제 좀 선배 변호사인 정명석 변호사가 이제 너네 이거 알아?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아, 손해배상 그거 알고 있냐고. 네. 손해배상 종류가 뭐가 있지? 그러면 이제 우영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왜 선배 변호사가 진짜 모르나? 아직도 손해배상의 종류를 모르냐고. 네. 이미 경력이 많은 변호사인데, 네. 그러니까 뭔가 그게 이제 반문을 해서 이제 너네 좀 얘기해봐 이런 건데 이제 이런 우영우 변호사님은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의사소통의 질적 저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양적인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질적인 부분이 좀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분들이 뭐 대부분 학교 가기 전에 글 같은 거를 그래도 잘 쓰고 언어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그 속뜻을 잘 이해를 못하고 비언어적인 부분에 대한 제스처나 이런 뜻을 이해 못해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더 많기는 많아요. 자폐 스펙트럼이 있으면 사실 그런 대화 속에 비언어적인 표현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좀 그 안에 감정을 읽기가 어려운데 어떤 이런 연애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좀 어때요? 자폐 스펙트럼
스펙트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스펙트럼이라는 걸 보통 뭐 초등학교 때 이렇게 뭐 분광기 같은 걸로 빛이 들어오면 이렇게 뭐 무지개 네. 뭐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이런 게 같은 빛으로 보이지만 속으로 보면은 쫙 연속성상으로 되게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는 것처럼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것 자체가 되게 다양한 증상들이 묶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영우 변호사와 같이 좀 지능이 높고 기능 수준이 좋아서 어느 정도 독립된 직업 생활을 하실 수 있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거나 우영우 변호사님 보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 공감하는 능력도 있거든요. 좀 딱한 의뢰인에 대해서 좀 더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약간 씁쓸함이라던가 우울함을 좀 느끼기도 하고 어떤 자신의 미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반면에 그 드라마를 보면 이제 팽하 네. 그 파더너스 분이시잖아요. 네. 그분이. 근데 그분처럼 심한 증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뭔가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가 더 좋았던 게, 우리가 뭐 흔히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면 이 드라마가 떴으니까 아마 우영우 변호사님만 생각을 하고, 뭐 자폐라고 하면 다 천재 아니야? 지능이 높지 않아? 그럼 너네 또 암기력이 높아서 뭐 변호사나 뭐 딴 거 할 수 있겠네.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성인이 되셔도 부모님의 도움,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배려라던가 사회적인 어떤 지원이 사실은 꾸준히 좀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예. 사실 뭐 이 드라마가 저는 이제 우리가 한번 이런 자폐 스펙트럼, 자폐인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너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사실 뭐 요즘 이런 걸 패러디 영상을 한 게 좀 많이 논란이 좀 되기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견도 좀 많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그러니까 뭐 사실 과거에는 저희가 뭐 흑인 분장도 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좀 희화화 시키면서 좀 웃음을 유발하는 프로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런 흉내 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게 뭐 공익적인 목적이라던가 그분들을 돕기 위한 행동보다는 그냥 웃음이나 관심을 유발하는 행동이었다면, 그리고 누군가 이걸 보고 상처를 받거나 그런 분이 있다면 사실은 그런 행동은 좀 자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만약에 내 앞에 가족이 있는데 이 친구가 자폐를 앓고 있는데 내가 과연 그 앞에서 그걸 흉내내고 할 수 있을까? 사실 그거는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뭐 말 그대로 내 옆에 말을 더듬는 내 친구가 있는데 그거를 흉내낼 수 있을까? 그건 그 친구를 위한다기보단 놀리는 의도, 웃음거리를 만드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기는 해서, 뭐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를 직접 케어하거나 겪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사실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드라마 한 번만 봤다, 영화 한 번만 봤다고 그거를 내가 마치 잘 아는 것처럼, 그게 막 드라마처럼 항상 뭐 해피엔딩이고 뭐 역경을 잘 거치고 모든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도와주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도 옆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보호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약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 너무 가벼운 게 따라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어요. 예, 이것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뭐 다양한 생각들이 있겠지만, 뭐 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분들을 직접 진료를 해보고 정말 심한 분들은 입원을 해서 진료를 받기도 하시거든요. 그런 경험을 봤을 때는 그렇게 가볍게 따라하고 희화할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또 좀 좋은 선물과 함께, 귀한 자리가 아니라 귀한 시간 내서 항상 누구 부를 때마다 귀한 자리에 오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한테. 아니, 얼마나 자의식이 높은 거야. 너무 감사합니다. 높은 거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렇게 누추한 자리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감사한데 이게 항상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누추한 분 오셨다는 거야 지금? 어떤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 건가? 안 하시길래 셰프님들한테 해주실 말씀이라던가 또 뭐 채널 홍보나 이런 것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리뷰를 제 채널에서 한 편 한 편 자세하게 다루고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 닥프 채널에서 이제 맛보기로 보셨지만 네. 좀 나 진짜 자세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 양다리 변호사를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이제 다양한 이제 가사 사건, 이런 치정, 불륜 이런 것들이 어떤 사건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또 제가 이제 재미있게 또 영상으로 소개해 놨으니까요. 네, 많이들 방문해 주시고요.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또 이런 또 좋은 기회에서 또 좋은 기회, 귀한 자리에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